네, 안녕하십니까. 3D 시스템즈 이지훈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3D 스캐닝 기술과 3D 프린팅 기술의 융합에 대한 부분입니다. 사실은 두 가지 기술을 별개의 기술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최근에는 이 두 가지 기술이 융합되어서 새로운 어플리케이션으로 적용되는 사례가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과연 실제로 3D 스캐닝 기술과 프린팅 기술이 현장에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제가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D 스캐닝 기술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디자인 데이터에 대한 부분을 먼저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디자인이라는 것은 스캔 데이터에서 나온 스캔 데이터 기반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고, 또 하나는 CAD 도면에서 생성된 CAD 모델링 데이터에서부터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3D 스캔 데이터 기반의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생산 현장에서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흔히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전체 워크플로우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처음에 3D 스캐너에서 나온 데이터, 즉 3D 스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이 데이터를 CAD 모델링을 만들고, 즉 역설계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CAD 모델링 데이터를 만들고 그 모델링 데이터에서부터 저희가 디자인 변경을 해서 디자인 과정을 거칩니다. 디자인 수정 작업을 거치고 나온 최종 데이터는 3D 프린터를 통해서 출력을 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끝나는 경우도 있고요. 실제적으로 양산이나 생산 과정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프린팅이 과연 내가 설계했었던 디자인 데이터와 정확하게 일치하는지 또는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이 바로 품질 검사 과정이고, 이 품질 검사 과정을 거쳐서 차이 나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 부분을 수정을 하게 되는 거고요. 정말 오케이, 이 정도 가지고는 양산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면 바로 생산 과정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저희 회사가 강조하고 있는 총 6개의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디지타이즈, 디자인, 시뮬레이트, 매뉴팩처, 인스펙트, 그 다음에 매니지로 되어 있습니다. 각 과정을 오늘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요. 디지타이즈는 3D 스캐너의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스캔 데이터를 획득하는 과정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디자인 과정은 이렇게 획득된 스캔 데이터에서부터 프린팅이나 생산을 할 수 있는 CAD 데이터로 변환하는 작업을 디자인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프린터로 출력하기 전에 과연 이 데이터를 바로 출력을 할 수 있는 데이터로 만들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이 시뮬레이트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생산, 즉 프린터나 CNC 가공이나 이런 매뉴팩처링 과정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그럼 여기에서 끝나느냐?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죠. 현장에서는 과연 이 생산된 제품이 정확하게 만들어졌는지를 검사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매니지 과정은 이러한 검사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데이터가 실제적으로 설계를 했던 데이터와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를 보정하는 과정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 6가지 과정 중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디지타이즈 과정, 즉 3D 스캐닝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D 스캐너가 어떤 식으로 발전해 왔는지 또 왜 필요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전적인 방식으로 저희가 치수 측정한다 그러면 다들 버니어 캘리퍼스를 들고 있죠. 지금 현재도 많이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근데 버니어 캘리퍼스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치수를 재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사람마다 측정자마다 측정한 값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 휴먼 에러가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버니어 캘리퍼스는 간단한 치수를 측정하는 용도로는 사용을 하고 있지만 좀 광범위한 데이터를 측정하기 위해서 또는 대형물을 측정하는 경우에는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발전된 방식이 접촉식 측정기, 즉 CMM이라고 불리고 있는 방식입니다. 접촉식 측정기 같은 경우에는 무수히 많은 포인트들을, 그러니까 측정 포인트들을 자동으로 측정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빨리 측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보시는 것처럼 프로젝트 안 돼서 그냥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몇 개의 포인트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체 형상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뒤에서 다시 한 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맨 오른쪽에 보시는 게 스캔 데이터, 스캐너에서 나온 스캔 데이터입니다. 즉 보시는 것처럼 무수히 많은 포인트를 단 1초 또는 수초 이내에 획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빠르게 전체 형상 데이터를 획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3D 스캐너가 왜 필요한지를 증명해주는 이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왼쪽 이미지, 제가 사실 오른쪽 이미지를 가려놨었는데 요즘에는 같이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너무 왼쪽 이미지만 보시면 유추하시기가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왼쪽 이미지만 보시면 이거는 1000개의 포인트를 가지고 있는 스캔 데이터입니다. 어떤 형상인지 오른쪽 이미지 뭐 같이 띄워져 있지만 보지 마시고 왼쪽 이미지만 보시면 어떤 형상인지 대충은 알 수 있지만 그 세부적인 표면의 형상 정보들까지는 이해하시기가 좀 어려우실 겁니다. 이게 일반적인 접촉식 측정기에서 나오는 포인트 데이터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오른쪽에 있는 게 900만 포인트, 즉 스캐너에서 나온 데이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데이터는 가공하지 않은 데이터고요. 일반적인 스캐너에서 나온 데이터를 그냥 단순하게 병합 과정만 거친 데이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CAD 모델링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형상을 이해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 이러한 3D 스캐너는 실제적으로 어떤 종류들이 있고 어떠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3차원 측정기, 3D 측정기라고 이야기하면 크게 두 분류로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는 접촉식 측정기고요. 또 하나는 비접촉식 스캐너입니다. 두 용어에서 보시는 것처럼 측정기와 스캐너라는 용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측정기라는 거는 말 그대로 내가 치수를 측정하겠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스캐너라는 거는 그 자체로서 비접촉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광범위한 범위를 스캔을 하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접촉식 측정기는 맨 오른쪽에 이미지 보시는 것처럼 이미지 보시는 것처럼 접촉식 프로브가 장착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접촉식 프로브가 그 원하는 위치, 미리 티칭을 해놓은 위치에 가서 포인트를 측정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시는 거는 다관절 암 방식입니다. 다관절 암 같은 경우에는 자세히 보시면 접촉식 측정기와 비접촉식 측정기를 같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즉 다관절 암 끝에 프로브 팁을 장착을 해서 접촉식으로 쓰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프로브 대신에 레이저 스캐너를 장착을 하면은 비접촉식으로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가장 많이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레이저 스캐너입니다. 레이저 스캐너 같은 경우에는 저가형 스캐너 같은 경우는 주로 레이저 방식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레이저 스캐너는 제일 많이 보급되고 있는 방식이고 폭넓게 이용되고 있는 방식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레이저 스캐너는 이러한 건물이라든지 또는 선박이나 항공 같은 대형물을 측정하기 위한 스캐너에 많이 적용이 되고 있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핸드헬드 스캐너입니다. 가장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방식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사람이 손으로 잡고 어느 위치에 가서도 스캔을 할 수 있는 방식이고, 예전에는 이게 사람이 손으로 잡고 있다고 하더라도 선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동에 제약이 많았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나오는 장비들 중에는 무선으로 와이파이 통신으로 해서 스캔할 수 있는 장비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 작업 현장 또는 이제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어느 정도의 공간만 있는 좁은 곳에서 스캔할 때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마지막에 있는 광학 스캐너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언급해 드렸던 다양한 비접촉식 스캐너 중에서 가장 해상도가 높고 가장 정밀한 장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각 타입별로 특징을 보면 앞서도 설명을 드렸던 부분인데, CMM 방식 같은 경우에는 접촉식 프로브를 이용을 하기 때문에 정밀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티칭을 통해서 자동으로 측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용자가 티칭 작업만 해 놓으면 별도의 세팅 없이 하나의 제품을 다 검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단점은 자유 형상이 있는, 자유 곡면이 있는 제품들 같은 경우는 측정하기가 어렵고, 그 다음에 정반에 올려놓는, 제품을 정반에 올려놓고 측정하는 타입이기 때문에 측정 대상물 크기에 제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동이 어렵겠죠. 다관절 암 방식은 스캐너랑 접촉식 측정기랑 비접촉식 스캐너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다는 가장 큰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취득하는 방식입니다. 반면에 다관절 암이 이동을 해야 되는 경우에, 암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정렬을 해줘야 된다라는 작업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관절로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사람도 관절을 많이 쓰면 노후화되고 퇴화되게 되죠. 다관절암 방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다관절암 방식 같은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1년에 한 번씩 검 교정을 해주는 것을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이저 방식은 저렴하고 넓은 분야에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요. 대신 측정 정밀도가 조금 낮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스캐너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특징이죠. 재질의 영향, 난반사의 영향을 받는다라는 단점은 있습니다. 그리고 핸드헬드 방식 같은 경우에는 좁은 공간에서 측정할 수 있다. 그리고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취득할 수 있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 대신 무선이 최근에 많이 나오고 적용이 되고 있는데 일부 유선을 사용하는 장비들도 있기 때문에 거리에 대한 제약이 다소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광학 방식은 정밀도도 높고 속도도 다 빠릅니다. 단 가격이 비쌉니다. 아무래도 정밀하다 보니까 가격이 비싼 단점이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각 방식들은 어떤 경우에 적용을 할 수 있느냐? 앞서 다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CMM 같은 경우에는 정밀 측정을 요하는 경우에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반복 측정을 원하는 경우, 다관절암 방식 같은 경우에는 크기가 크거나 복잡한 제품을 스캔을 하거나 접촉식이랑 비접촉식을 동시에 사용해야 되는 경우에 사용을 하게 되고요. 레이저 방식 같은 경우는 특별한 제약 조건은 없습니다. 정밀도보다는 형상 정보를 획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핸드헬드 스캐너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검사를 하거나 형상 정보를 취득하는 경우, 그리고 컬러 데이터가 필요한 경우에는 핸드헬드 방식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광학 방식은 정밀도 높게 빠른 측정을 원하는 경우에 사용을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획득된 3D 스캔 데이터를 과연 어떻게 처리를 해서 매니팩처링 과정까지 들어가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첫 번째는 3D 스캔 과정이겠죠. 3D 스캔을 하게 되면 가운데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스캔 데이터가 나옵니다. 이 스캔 데이터를 이쁘게 서피스 또는 솔리드 모델링을 거치면 오른쪽에 있는 CAD 데이터가 완성이 되고요. 이 CAD 데이터는 그 자체만으로도 IGS나 스텝으로 활용을 할 수도 있고, 또는 각종 CAD 소프트웨어로 데이터를 전송을 해서 어셈블리 체크라든지 또는 별도로 도면 생성이라든지 또는 시뮬레이션 작업을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과정들을 저희가 역설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역설계 과정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스캔 데이터 자체, 그 자체만으로 깨끗한 데이터를 만들어서 활용을 하는 방식이 있고요. 이러한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시뮬레이션, 해석 쪽으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데이터 가지고도 바로 3D 프린터에 적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과정은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고 가장 정확한 방식인데, 보통 저희가 피처 기반의 CAD 모델 또는 파라메트릭 모델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반적인 기계 부품에 가장 많이 적용하고 있는 방식입니다. 프로세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프로세스는 자동 서피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주로 기계적인 부품, 흔히 저희가 깍두기 모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딱 각이 져 있는 기계적인 모델보다는 자유공면을 많이 가지고 있는 제품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서피스를 생성해 주기 때문에 사용자가 편하게 면 작업을 할 수가 있고요. 또한 시간도 단축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프리폼 디자인이라고 해서 앞서 말씀드렸던 기계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 부품들과는 조금 다르게 피규어라든지 사람 인체 또는 얼굴, 그다음에 흉상이라든지 이런 자유공면을 많이 가지고 있는 제품을 스캔하고 그 데이터를 디자인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로 이 프리폼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 하단에 보시는 이 3D 촉각 모델링 시스템이라고도 하는데, 이 햅틱 디바이스를 이용을 해서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 과정은 기존에 있던 CAD 데이터 위에 자유 형상의 프리폼 디자인을 설계를 해서 두 개를 병합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CAD 데이터보다는 자유 디자인, 프리폼 디자인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춘 설계 방식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프리폼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피규어 제품을 대량 생산하기 위해서
금형을 만든다든지 그런 용도로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이 스캔 데이터 가지고 과연 디자인을 하는 분야는 어디가 있느냐라고 보시면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대부분의 제품들이 다 이 역설계 그리고 디자인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집니다. 흔히 가장 많이 사용되는 자동차, 전기전자, 그리고 뭐 국방, 항공, 토목, 건축, 의료 또는 의류까지도 이러한 스캐닝 기술을 이용한 스캔 데이터 가지고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시뮬레이션 과정입니다. 시뮬레이션이라는 거는 앞서 보신 것랑 다르게 제목 자체가 바뀌었죠. 3D 프린팅 기술로 들어갑니다. 이제부터는 앞서 말씀드렸던 거는 3D 스캐닝 기술의 하나였고 이제부터는 3D 프린팅 기술로 들어가는데 프린팅을 뭐 이쪽에도 오늘 전시 업체 중에서도 3D 프린터 업체들이 나와 있는데 프린터의 소재는 크게 금속, 메탈 소재냐 플라스틱 소재냐 두 가지로 크게 구분을 짓고 있습니다. 가장 상용화되어 있는 제품으로는. 그래서 소프트웨어도 금속 프린터용 소프트웨어냐 플라스틱 프린터용 소프트웨어냐라고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이제 금속 프린터용 소프트웨어에 대한 프로세스입니다. 먼저 데이터를 불러오겠죠. 데이터를 임포트하고 그 다음에 그 데이터를 데이터의 구조를 최적화합니다. 구조를 최적화한 다음에 서포트를 생성을 하고 그리고 빌드 시뮬레이션을 거쳐 가지고 데이터가 과연 제대로 설계가 되어 있고 제대로 된 위치에 놓여져 있는지를 시뮬레이션 하게 되고요. 이렇게 시뮬레이션 된 데이터를 가지고 보통은 그 3D 프린팅을 할 때 제품 하나만 놓고 프린팅을 하진 않습니다. 여러 개의 제품을 놓고 동시에 프린팅을 하기 때문에 이 여러 개의 데이터가 서로 간섭을 일으키지 않고 최적으로 배열되는, 즉 프린터 같은 경우에는 적층 방식이다 보니까 위로 쌓아 올라갈수록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최적화할 수 있는 최적의 포지셔닝을 잡게 되는데 이러한 작업들이 다 금속 프린터용 소프트웨어에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은 플라스틱 프린터용 소프트웨어입니다. 플라스틱 프린터용 소프트웨어도 마찬가지로 실제 데이터가 들어오면 이 데이터를 그 데이터가 스캔 데이터이던 또는 CAD 데이터이건 간에 그 데이터를 수정 보완 작업을 거치고요. 그 다음에 플레이스 과정, 그러니까 어떻게 플레이트에 배치를 할 거냐에 대한 부분,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서포트를 어떻게 생성할 건지에 대한 부분을 설계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출력을 합니다. 앞서 보여드렸던 금속 프린터용 소프트웨어와 플라스틱 프린터용 소프트웨어의 가장 큰 차이점, 바로 시뮬레이션 과정이 없습니다. 플라스틱 프린터는 시뮬레이션이란 과정보다 그냥 서포트를 생성하고 바로 출력하는 과정으로 들어가고, 금속 프린터용 소프트웨어는 시뮬레이션 과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생산 과정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생산 과정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3D 프린터의 기술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D 프린팅 기술을 프린터 쪽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SLA, SLS, DMP, MJP, FDM, DLP 또는 3DP, CJP 여러 가지 타입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제가 방식을 소개를 해드릴 텐데 자세한 내용은 검색을 해보십시오. 지금 이 자리에서 너무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지루해 주실 수가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제가 어떤 건지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 SLA입니다. 3D 프린터를 조금이라도 공부해 보셨거나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SLA 방식이 3D 프린터의 시초다라는 정보는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실제로 최초의 3D 프린터가 SLA 방식을 채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광경화성 수지 조형 방식, 상당히 어렵습니다. 옆에 그래서 제가 스테레오 리소그래피, 레진 이렇게 막 적어놨는데 그냥 간단하게 기억하시면 돼요. SLA는 레진을 씁니다. 즉 액체 방식을 사용을 합니다. 액체 소재를 사용해서 이거를 경화시킨 다음에 층층이 쌓아 올려서 적층을 해서 만드는 방식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적층을 하는 방식이다 보니까 결국엔 서포트가 필요하게 되고, 오른쪽 하단에 이미지 보시는 것처럼 대형 파트를 제작하는데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정밀도도 좋고 정확도, 정밀도도 뛰어나고 표면 조도가 특히 좋습니다. 그래서 대형물을 프린팅을 하더라도 전혀
실제 현장에서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는 정도의 퀄리티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3D 프린터에 대한 인식이 예전에는 프로토타입, 그러니까 또는 RP라고도 많이 얘기를 했죠. 래피드 프로토타이핑이라고 해서 RP라고도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요즘에는 RP라는 용어보다는 이제 3D 프린터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프로토타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인식 자체가 시제품이라는 인식이 강합니다. 근데 3D 프린터가 이제는 소재의 특성이 많이 향상됐기 때문에 더 이상 프로토타입으로만 사용되는 게 아니라 실제 제품으로도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SLA 타입이 실제 제품에도 적용될 수 있는 방식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SLS 방식입니다. Selective Laser Sintering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앞서 SLA는 액체, 레진을 사용한다 그랬었죠. 이 SLS 방식은 분말을 사용합니다. 플라스틱 분말을 사용하는데 그러면 그 분말을 녹여서 붙이려면 당연히 레이저를 사용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레이저로 소결시켜서 소결시켜서 적층하는 방식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서포트가 필요 없기 때문에 당연히 후처리가 간단해지겠죠. SLS 방식도 SLA 방식과 유사하게 고강도, 그 다음에 실제로 제품에 적용되기 때문에 강도 높고 실제 재료 물성치를 가지고 있는 소재들을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최근에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방식입니다. 금속 프린터라고 이야기를 하죠. DMP 방식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요. 또는 셀렉티브 레이저 멜팅이라고 이야기해서 방금 좀 전에 말씀드린 셀렉티브 레이저 신터링이랑 비슷한 용어로 SLM 방식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금속 프린터고요. 금속 분말을 이용을 합니다. 금속 분말을 레이저로 소결시켜 가지고 적층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스테인리스나 알루미늄, 티타늄, 그다음에 그 니켈 합금, 인코넬이라고 하는 니켈 합금 등 다양한 금속 소재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금속 프린터 같은 경우에는 서포트를 같이 생성을 합니다. 근데 소재를 하나만 사용하기 때문에 부품에 대한 소재와 서포트의 소재가 동일합니다. 그 얘기는 서포트를 나중에 제거해야 된다는 이야기고요. 그 제거를 하기 위해서 와이어 커팅과 같은 후처리 가공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은 MJP 방식입니다. 프린터 헤드를 사용을 하고 헤드에서 아크릴 포토폴리머라고 하는 소재를 자외선으로 경화시켜 가지고 적층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가장 폭넓게 사용되고 있는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뭐 고정밀 파트를 성형을 한다든지 또는 후처리가 조금 더 편하다라는 장점들을 가지고 있고요.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 보니까 소재도 그만큼 다양하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FDM 방식이죠. 3D 프린터 하면 가장 많이 들어보셨을 방식입니다.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고 가정용 프린터 그리고 저가용 프린터에 적용되고 있는 기술 중에 하나고요.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필라멘트, 흔히 저희가 뭐 ABS나 PLA, 뭐 나일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플라스틱을 플라스틱 필라멘트를 녹여가지고 적층하는 방식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컬러젯 프린터 CJP라고 이야기하는 방식인데 이거는 컬러 프린터, 실제로 컬러 데이터를 출력할 수 있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프린터입니다. 보시면 주로 이제 피규어 쪽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방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네, 이 정도로 제가 프린터의 각 장비 또는 방식마다의 특징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과정 중에서 이제 두 가지 과정 남았죠. 실제로 프린팅을 했습니다. 또는 생산을 했습니다. 과연 이 데이터가 내가 설계한 데이터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를 검증을 하는 과정입니다. 인스펙션 과정이고요. 역설계 설명드릴 때 나왔었던 이미지랑 비슷하죠. 왼쪽에 있는 게 접촉식 측정기에서 획득된 포인트 데이터고요. 오른쪽에 있는 게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입니다. 저희가 흔히 포인트 데이터와 포인트 클라우드라는 용어를 사용을 하는데 점과 점군입니다. 한국말로 하면 포인트 데이터는 그냥 단순하게 몇 개의 포인트만 들어와 있는 거고 포인트 클라우드는 말 그대로 점에
구름 집단입니다. 즉 무수히 많은 포인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른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게 원 기둥이다라는 형상을 스캔 데이터,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만으로도 유출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간단하게 내가 치수, 디멘전만 재는 용도보다는 전체 형상에 대한 뭐 평탄도를 본다든지 평평도를 본다든지 그런 전체 형상을 기반으로 하는 치수 측정에 더 적합한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프로세스를 보시면 처음에 이제 3차원 측정기에서 측정한 스캔 데이터가 나오고 그 다음은 CAD 데이터가 나옵니다. CAD 데이터는 당연히 모델링 데이터고 이 두 개의 데이터는 동일한 현상을 가지고 있겠죠. 그럼 이 두 개의 데이터를 병합을 하고 정렬을 한 다음에 각 검사 포인트에 대해서 컬러 맵으로 보여줍니다. 그럼 컬러 맵에 내가 관리하고 있는 관리 공차가 어느 정도인지를 입력하게 되면 당연히 OK, NG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색깔로 다 표현을 해주고요. 검사 결과는 당연히 레포트로도 생성이 됩니다. 이 레포트는 단순하게 그냥 내가 하나하나의 데이터만 검사 결과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동일한 CAD 데이터에 스캔 데이터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반복 측정을 통해서 트렌드 분석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품질 검사 프로세스에서 이 프로세스만 보시면 그러면은 나는 스캔 데이터랑 CAD 데이터가 두 개가 동시에 있어야지 검사를 할 수 있나요?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스캔 데이터 하나만 있어도 치수 측정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추천해 드리는 거는 CAD 데이터와 스캔 데이터를 동시에 정렬을 해서 보시는 거를 추천을 해 드리고 있고요. 또는 생산을 하고 있는 양산되고 있는 제품을 스캔을 한 다음에 그 스캔 데이터를 마스터 데이터로 이용을 해서 스캔 대 스캔도 비교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거 실제로 그 치수 검사를 할 수 있는 품질 검사를 할 수 있는 항목들을 일부만 표시를 해 놨습니다. 뭐 전체적인 편차를 본다든지 또는 단면 검사를 한다든지 몇 개의 포인트를 찍어서 포인트 검사를 한다든지 뭐 GDNT, 2D, 3D GDNT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 뭐 실루엣 커브에 대한 부분들 다양한 검사 포인트를 측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품질 검사 분야도 역설계랑 마찬가지로 다양한 분야에 적용이 되고 있죠. 저희가 생산하고 있는 모든 제품들은 당연히 QC라고 얘기를 하죠. 퀄리티 체크를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그 퀄리티 체크를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스캐너와 품질 검사 소프트웨어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보여드렸던 것처럼 중에 이제 마지막 매니지 단계가 남았죠. 이 매니징 단계는 사실은 특별한 뭐 프로세스가 있거나 그런 게 아니라 인스펙션 과정과 매뉴팩처링 과정을 그리고 시뮬레이션 과정을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즉 내가 설계 데이터 가지고 가공을 했는데 치수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 그러면 그 부분을 보정을 하고 다시 가공을 하고 검사를 하게 되는 이 일련의 과정들을 관리해주는 단계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이 과정을 다 적용한 사례들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사례입니다. 이거는 이제 그 금속 프린터를 활용한 사례고요. 왼쪽 중간에 보시는 게 실제로 경주용 자동차에 들어가던 옛날 경주용 자동차에 들어가던 부품 중 하나입니다. 당연히 오래됐고 파손도 되어 있겠죠. 그럼 그 부품을 스캔을 한 다음에 CAD 모델링 과정을 거치게 되고요. CAD 모델링 한 다음에 치수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수정을 하고 그 다음에 수정된 부분을 다시 모델링 과정을 거쳐서 보완을 합니다. 그 다음에 금속 프린터를 이용을 해서 출력을 하게 되는데 가장 오른쪽에 있는 게 금속 프린터로 출력한 이미지고요. 이렇게 출력된 제품은 실제 경주용 자동차에 바로 장착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SLS 방식을 이용을 한 건데요. 왼쪽 위에 보시는 게 전체 이미지가 다 나오진 않았는데 다관절 암 스캐너입니다. 다관절 암 스캐너를 이용을 해서 스캔한 데이터를 역설계 과정, 모델링 과정을 거쳐서 프린팅을 한 거고요. 그리고 그렇게 프린팅된 데이터는 당연히 품질 검사를 통해서 검증을 하는 과정입니다. 그 다음에 또 SLS 방식을 이용을 한 건데 보시면 왼쪽 중간에 있는 이미지죠. 상당히 큰 이미지인데 상당히 큰 파트인데 저 파트를 스캔을 해서 프린터로 출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보통은 페인팅 작업도 많이 합니다. 실제로 이런 장식물이라든지 구조물 같은 경우에는 페인팅 작업을 별도로 해서 그 데이터를 그 출력물을 그대로 전시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도 사용이 되었고요. 그 다음 조금 심플한 과정입니다. SLS 프린터를 이용을 해서 실제 오래된 자동차를 복원하는 과정입니다. 자동차 외관을 스캔을 한 다음에 일부 부분을 프린터로 출력을 하고 그 프린터로 출력된 제품을 바로 자동차에 장착을 한 타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러한 경우에는 별도로 인스펙션 과정을 거치지 않았고요. 그리고 실제로 프로토타입으로 만든 게 아니라 제품에 바로 장착할 수 있는 형태의 내구성을 가지고 있고 강도를 가지고 있는 소재로 출력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도 SLA 프린터를 이용을 한 방식인데요. 클래식 자동차, 클래식카를 복원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스캐너로 스캔을 하고 모델링을 하고 그 다음에 프린팅을 하고요. 이거는 특이하게 이제 캐스팅 과정을 거친 다음에 조금 더 강도를 가지고 있는 소재로 가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과 같이 오른쪽 이미지와 같이 실제로 클래식카를 복원한 사례입니다. 그 다음은 MJP 방식 중에서도 이제 그 MJP 캐스팅 방식을 이용을 한 겁니다. 스캔에서 나온 스캔 데이터 왼쪽 위에 있는 두 개의 데이터고요. 그 다음에 상단 맨 오른쪽에 있는 게 모델링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모델링 데이터를 가지고 출력을 하는데 하단에 있는 그 초록색으로 보이는 부분이 실제로 그 캐스팅 파트로 출력을 한 제품이고요. 이 출력된 제품에서 중간에 있는 회색으로 되어 있는 그 캐스팅 파트를 만들게 되는 거고, 이 캐스팅 파트가 제대로 출력이 되었는지 품질 검사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확인을 한 사례입니다. 그 다음은 CJP 방식을 이용을 해서 실제 컬러 데이터를 컬러 프린팅을 한 방식입니다. 공룡 화석이죠. 공룡 화석을 스캔을 한 다음에 CJP 프린터를 이용을 해서 출력을 했고, 그 출력된 데이터를 그대로 활용을 해도 되지만 도색 작업을 한다든지 또는 컬러를 조금 강화시킬 수 있는 코팅 작업을 하게 되면 오른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실제로 컬러 번쩍번쩍한 컬러 제품을 출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그 실제로 제조 현장에서 일부는 제조 부분은 아닐 수도 있긴 하지만 제조 현장에서 3D 스캐닝 기술과 3D 프린팅 기술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마지막 몇 가지 사례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저희가 스캐너와 프린터를 분리해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즉 스캐너에서 나온 데이터들을 다 출력을 할 수가 있고, 또 주변에서 보실 수 있는 모든 제품들을 스캐너를 이용해서 디지털 데이터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기술인 만큼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혹시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저희 쪽으로 문의해 주시면 대응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사항 있으신가요? 네, 없으시면 이사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